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삼성전자가 정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M&A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하니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와요.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아니 삼성전자가 기존에도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왜 이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직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에는 삼성전기를 통한 이제 이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이제 뛰어든다는 건 삼성전자 자체적으로서 이제 직접 생산 개발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직접 뛰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 시장에서 이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진짜 조그만 것만 뭐 하나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2심까지 이제 무죄가 뜨면서 사법족세 풀린 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멈춘 M&A 시기에 다시 돌린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M&A 당시에만 이제 삼성전자가 보유한 실탄이 100조가 넘어가고요. 이것저것 자금을 끌어다 썼을 때 300조가 달하는 300조가 정말 넘어가는 이 자금을 M&A까지 생각할 만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어느 하나만 얻어 걸린다 하더라도 정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세 봤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안 되게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유리기판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지금 오늘 또 뉴스를 보면은 이게 뭐 사법족세가 풀렸나라는 뉴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뭐 말도 안 되는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또다시 검찰이 뭐한다, 2심까지 무죄가 떴는데 결국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사법 리스크가 다시 지속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것도 뭐 사법 리스크에 과연 지속이 될까 싶은 게, 사실상의 이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공소를 제기했던 이복현도 뭐한다, 국민께 사과를 하면서 미안하다 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뭐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도 사과를 했는데 검찰이 또다시 이거에 뭐 상고를 한다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유죄 판결이 나올까라는 건 저는 조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삼성이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삼성의 유리기판 관련된 이 직접 뛰어든다라는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 여기에 동시에 또 이 유리기판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삼성이 뭐 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뜨면서 오픈 AI와 함께 또 회동도 했죠. 오픈 AI와 회동을 하면서 또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손정희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거라고 하면서 샘 올트먼과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서 사실상 뭐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삼성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협력에 대한 부분이 시사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요, 이 삼성전자의 이 유리기판 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스타게이트에 정말로 같이 합류하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오픈 AI는 이미 뭐 한다고 해요? 스타게이트 사업, 이 스타게이트가 이제 시작되자마자 지금 최근에도 뭐 얘기합니까? 텍사스 등에다가 이제 미국의 15개 주의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언제냐고 하면요, 이제 이재용 회장과 또 이런 이 회담, 이재용 회장과 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삼성도 그렇고 오픈AI도 그렇고 서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삼성 같은 경우 뭘 발표했다? 유리기판을 발표했고요.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을 발표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정말로 삼성과 이제 삼성이 이 스타게이트에 이제 협력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해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삼성이 유리기판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요. 오픈AI는 데이터 센터를 발표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삼성의 유리기판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리기판만 봤을 때는 왜 굳이 삼성과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유리기판의 대장주다, 가장 빠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SKC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의 정부로부터 1억 달러를 모았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어가지고 뭐 생선 공정을 미국에다 만들겠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최근에 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자, SKC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올 상반기에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까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의 정말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뭐다? SKC가 대장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왜 이제 SKC가 아닌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찾았느냐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 대목을 보고 아마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찾은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해요? 자 유리기판 시장 진출한 삼성전자인데 이번에 뭐 하겠다?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이제 힘을 빌린 게 아니라 이제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뭐 하겠다?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서 제가 잠시 얼굴을 좀 사라지게 할게요. 자체적인 뭐 한다? 공급망을 지금 이제 몰색 중이며 이미 기술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체 공급망을 이제 구축한다라는 거는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M&A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오픈AI의 협력 이후에 뭐 이런 이야기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유리기판에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왜 SKC가 아닌 삼성전자를 택했는지 답은 나와 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사태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공급망의 불균형이었어요. 공급망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이게 서로 이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오는 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겨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라든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뭐를 중시하게 되냐고 하면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공급망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뭐 SKC가 공급망의 능력,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공급 능력이라든지 공급망을 봤을 때 삼성전자를 보느냐를 보느냐 이걸 묻는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일괄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SKC 같은 경우는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디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디램, 뭐 파운드리, 유리기판 이 모든 게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공급망 효율화가 이제 당연히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 기술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자사의 기술이 결합됐을 때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다른 어디의 제품 이렇게 갖고 와서 결합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뭐 우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우월하다? 라기보다 좀 유리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뭐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HBM이든 디램이든 이것도 SK도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SKC와
SK 뭐 하이닉스가 협력을 해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뭐라 했어요? 삼성전기가 아니라 삼성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유리기판을 이제 생산하고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직접 챙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고 하면요, 삼성전자는 수직으로서 모든 게 이제 일렬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SKC와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협력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하면 이제 평등이죠, 평등. 그럼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전하게 안정적인 이제 공급망을 형성하는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찌됐든지 계열사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거예요. 계열사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공급 계약 체결이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계약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통합된 부분이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통합성을 제공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뭐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HBM이라든지 뭐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유리기판 이걸 SKC에서 가져오고 SK 하이닉스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파운드리적인 부분은 다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외부 파운드리를 또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결국에 모두 다 뭐 할 수 있다, 모두 다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최고로서 효율성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오픈 AI 같은 경우가 지금 봤을 때는 이 모든 걸 통합 관리하는 삼성전자가 효율적인 거지 뭐 SKC가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은 뭐다? 이 삼성전자의 손을 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보고, 이것이 이 유리기판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뭐 해야 된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기술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A, 인수합병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유리기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본딩 기술인데 레이징 뭐 이런 다양한 기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애초에 이제 뭐 기본 뭐 삼성전기를 통한 이런 뭐 기술력은 있을 수 있어도 삼성전자가 애초에 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서 유리기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애초에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 제품, 이제 원자재라고 표현해야겠죠. 이 유리기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 관련된 유리 소재 품질, 유리 소재가 필요하겠죠. 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이 얼마나 좋은 품질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생산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리 소재 품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 초기 단계면서 뭐 대규모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급 이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리 소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품질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업일수록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 사실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코닝이라는 기업을 코딩이라는 기업이죠. 이 코닝이라는 기업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 해서, 코닝은 보면은 AI 시대에 유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놓고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요. 유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 유리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웬만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코닝이라는 기업이 가장 큰 반사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을 봤을 때는 뭐 실적적인 부분이 뭐 크게 증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그냥 뭐 왔다 갔다 2021년도에 뭐 증가했다가 20년도 뭐 좀 지켜줬다가 3년도에 빠졌다가 4년도에 다시 좀 증가했다가, 매출도 계속 증가하죠. 매출 총이익도 그냥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연도에는 뭐 또 주가가 뭐 좀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작년이죠. 거의 2배 상승, 2배.
이것이 뭐 광섬유 관련돼 있는 그 관련돼 있는 매출 부분 증가에 따른 반사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미 AI 시장에 있어서 이런 유리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도 어느 정도는 없지 않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코닝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정말로 어찌 보면은 뭐 인수합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의 기술이라든지 자사의 기술이라기보다 자국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빠져나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또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수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인수는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뭐까지 나오느냐? 자, 사실 이제 이 삼성과 코닝이 지금 함께한 지 한 5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50년 좀 됐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재용 회장이 뭐한다? 과거에도 삼성과 코닝이 세상에 없는 기술을 함께 만들자 했어요. 지금 뭐요? 이 세상에 없는 지금 기술이 뭡니까? 이제 나와야 된 기술, 유리기판이겠죠. 유리기판. 세상에 없던 것이 이제 생김으로써 엄청난 돈벌이 될 수 있는 유리를 가지고서 유리 관련 소재 사업을 하는 게 코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들면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 유리기판만큼 훌륭한 사업이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게 정말로 이 인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지분 투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게,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삼성이 계열사를 통해서긴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유리 관련되는 부분이 필수 소재겠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코닝이랑 협력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코닝의 2대 주주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과거에도 지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인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분 추가적인 지분 확대 정도는 우리가 정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코닝 매수하는 거는 아래로 매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거 개인적으로 매수한다고 하면은 35에서 50, 이것도 시장가로 갖다 박아놓고 죽고 있어야지 말고 35에서 50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닝이 아니라 이제 국내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코닝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바로 JT라는 종목이요. 보다시피 과거에 코닝이 유리기판 분야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 갈 만큼 코닝과 굉장히 근접한 이 이슈를 가지고 가는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JT라는 기업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제가 지금 얼굴을 또 치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분할매하기 좋은 자리죠. 그래서 저는 JT 같은 경우도 3,000원에서 지금 현재 4,500원 이 사이에서 아마 분할매 하시면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모아가실 분들은 잘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어서 어찌됐든지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SKC가 뭐 기술력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면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오픈 AI가 아무래도 선택한 이유는 이 전체적인 일괄적인 통합성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